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VB 파산 원인으로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꼽히는 가운데 연준의 자산 규모가 전주 대비 약 3천억 달러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시장의 바람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현실이 될까요? 미국 지역 은행들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 현 시장의 문제점이 향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끼칠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한 주간 엄청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정리가 필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굉장하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CS은행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은 이제 또 뱅크런 떠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뜨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이드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각에 대한 부분만큼은 크게 우려로 확장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고 간단하고 최대한 이해가 되게 1시간 동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 우리 시장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서 함께 노란톡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파동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개장 이후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과 미니 S&P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골드, 파운드와 유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상품별 현재 파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 12,600.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장 초반 퍼스트 리퍼블릭발 불안으로 약세를 보이긴 하면서 21시 50분경에 저점을 형성하게 됐는데요. 현재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 지원 소식과 옐런 재무장관 발언 등의 오늘 장 개장 이후에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고요. 오늘 계속해서 마스터와 함께 오늘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0달러 선을 뚫고 내려가서 66.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2.4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러시아 부총리의 이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 유로 시장, 오일 시장의 가격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에도 지금 고점 형성하고 1.69%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권 리스크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유로 개장 파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ECB가 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유로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11%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별 파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나스닥부터 하나씩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나스닥 우리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혀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까지는 아니고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나스닥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작하면서 앵커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3천억 달러 증가된 걸로 확인이 됐다. 연준의 자산 규모가. 네.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좀 흘러가는데 긴축의 단계에서 다시 유동성을 좀 불어넣는 시장으로 다시 좀 들어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거든요.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시장만 보게 되겠습니다. 시장만.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근래 며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이슈 보면서 그건 브리핑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오늘 당일날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연준이 유동성 시장을 조금 불어넣는다. 자, 긴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긴축의 좀 막바지를 좀 결정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좀 불어넣는 시장은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호재로.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위치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위치선상에. 지금 이 차트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오늘 매수를 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네. 매수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매수를.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수를 보고 중장기 모멘텀에서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 다음 주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페드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위치에 대한 값이요. 지금 유동성 시장으로 그냥 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속도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앞으로 13,000 이제 초반대죠. 13,300 레벨링에서 400 레벨링 사이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서 평가가 들어가는 시기예요. 3, 4천까지는. 네.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왜 이러한 과정으로 시장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원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기준 자체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든 정부, 미 정부든 어떤 변수로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놓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SVB 파산 들어가고 이제 CS 사태도 터지고 앞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을 지금 시황적으로는 지켜보는데 계속 예의주시해야 돼요.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은 이제 매수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앞으로 어디까지 쉽게 도달하냐? 13,300 레벨링까지는 쉽게 도달 범위에 놓여 있다라고 이 정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 나스닥 매매 전략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주셨고요. 13,300 라인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시황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해왕 마스터와 계속해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일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좀 우리 매도 의견 잡아주실 건가요? 아니요. 저점이 다 왔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저점이. 네. 저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게 좀 적용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66달러 내외에서 이제는 저점 잡히고 반등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적인 측면 자체가 뒤따라주지 않는 상황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 원인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깊숙한 임팩트 있는 내용 자체가 크게 나와서 하나의 원웨이장으로 들어갈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단순히 이제 박스피 요소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RSI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반등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 회왕님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평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일본 기준상에서 MACD 양봉만 들어오더라도 그때부터 매수 평가를 해도 안정성 있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0 이상을 상회하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 트레이딩은 좀 금물이다. 지금은 좀 저점을 평가하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차트 분위기만 놓여집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5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저점 다진 후 반등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 5일 계속 시장에서 매매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드까지 함께 오늘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골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7%가량 상승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면서 골드도 계속 상승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좀 금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평가해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락세가 아직은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네. 지금 골드 분위기 보면 좀 많이 오르는 분위기죠. 예. 뭐 계속 오를 거예요. 계속 오르는데 문제는 지난주 대비해서 수익성을 평가한 사람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한 번은 눌림장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수급이 네. 한 번은 언제든지 눌림장. 제가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무료 톡방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추세에 역행하는 트레이딩은 좀 웬만하면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좀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가 매수 추세인데 지금 과연 따라 붙으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평가에서는 저는 좀 기다렸다 다시 재매수 구간을 노리는 게 좋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트렌드 자체가 앞으로 이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최소한 이 RSI 지표거든요. 이 상단에 있는 50선에 한 번은 머물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해요. 그 시장 이슈적으로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추가 하락 여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케이스가 발동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위치값상 불안정한 거죠. 더 오르긴 하는데 위치를 불안하다. 근데 그 위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요. 적어도 이제 RSI 기준으로 일봉 평가에서 50평가 기준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재매수에 대한 반등 코스가 들어가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올 때까지는 조금 대기하고 그때부터 매수 보는 게 유효하다고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트레이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 2개의 미국 은행이 무너진 후 연준이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최대 2조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JP모건 체이스가 내다봤습니다. 이 2조 달러는 5대 대형 은행을 제외한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의 액면 가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연준이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위기에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ECB가 향후 25bp씩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네덜란드 기업 라보뱅크가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50bp 인상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려는 ECB의 노력을 보여주지만 시장은 향후 최종 금리 수준을 기존보다 과소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이슈 하나씩 다시 한번 마스터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JP모건에서 연준의 은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2조 달러 사용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현재 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권 리스크를 진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대형 은행들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외한 그 다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수만큼 연준이 매입을 해주겠다는 말인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이게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참고만 해줘.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유동성을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동성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동성 시장은 시장에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려고 해요. 은행 하나 무너졌다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상황이요, 저는요 이거 딜레이밖에 안 돼요. 앞으로 과정 자체가 이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딜레이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오르죠. 예, 올라요. 왜 오를까요? 돈 들어가잖아요. 돈을 뿌리잖아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긴축의 금리는 인상을 하겠다고 고수를 하면서도 다시 돈을 뿌리는 상황으로 연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제일 간단하게 일을 해볼게요. 시장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서 개장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은 사실 이 패드워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다음 주 패드 회의의 25bp 베이시스 포인트로 조금 자리가 굉장히 잡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분위기가 보는 게 금리 인하론까지도 굉장히 나왔었어요. 근데 연준의 입장은 사실 지금 분위기상은 금리는 그대로 인상을 한다. 근데 지금 은행권 관련해 갖고 유동성으로 막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네. 시장은 단순하게 어쨌든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 자체를 밟고 가이드를 다가서겠지만은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굉장히 드러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펌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것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단순히 매수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예요. 언제든지 떠안을 수 있는 폭탄을 그냥 시계가 5분짜리 있는 폭탄을요 6분으로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1분 뒤로 조금 조정만 해놓자. 예. 지금 미국은 이럴 상황이 아닌데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바로 터지는 상황으로 연출되는 거고 굉장히 웃긴 거죠.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사실 최종금리가 5.25%까지 갔다가 다시 6%대로 올랐어요. 연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래도 긴축 그대로 할 거야. 금리 인상 그대로 할 거야. 근데 돈은 또 뿌리고.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긴축 금리를 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 돈 뿌리는 걸 봐야 되나 여기에 포커스로 굉장히 나뉠 거예요. 네, 일단 돈 뿌리는 걸로 봐야 됩니다. 돈 뿌리는 걸로.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채권을 매입한다고. 채권을 매입한다. 자, 채권이라는 건 무슨 채권을 얘기를 할까요? 국채를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연준 자산이 오늘 시작할 때 앵커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3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3천억 달러가.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내릴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어디 방송사에서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자,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이 표예요. 지금 이 연준에 대한 에셋 평가 자체가 최근에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던 건 자산 축소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 이게 긴축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요 근래 갑작스럽게 올라갔죠. 확인되시죠? 네. 네. 이게 무슨 채권일까요? 이게 은행에서 사들여온 국채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됐을 때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게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는 형태가 달러를 찍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달러에 찍어내는 과정이 시장을 흘러 들어가는 거겠죠. 시장을 흘러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네. 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종금리 형태를 언제 밟을까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물가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은행 파산해갖고 다시 유동성 시장으로 좀 여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사이에 이제 최종금리 형태도 나오고
다시 6%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6%로 다시 밟을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드리는 건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에서는 일단 올라갑니다. 일단 많이 올라갈 거예요. 상승 분위기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 지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소 이제 내용 자체가 하드코어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증시를 움직이는 요소는 거진 이제 제가 실질금리라고 좀 평가를 드렸었어요. 실질금리라고. 근데 지금 실질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물가에 대한 요인보다는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저는 측정을 했거든요. 자, 모두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자, 물가, CPI 뭐.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국채 금리에 있냐 아니면은 물가에 있냐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국채 금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지금 빨간 선이 뒤집으면은 나스닥 차트랑 똑같다는 걸 의미하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뒤집으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된다고 했죠. 뒤집으면 나스닥 차트예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은 나스닥이 오른다, 미증시가 오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빨간색을 결정하는 요인은 미 국채 금리랑 물가예요. 근데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큰가요?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큰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미 국채에 대한 금리 변동성이 큽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건 국채 금리입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딱 1단계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국채 금리입니다. 표에서 나와 있죠. 근데 FMC가 사들이고 있대요. 딱 와야 돼요. 네. FMC가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과정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FMC가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5초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네, 5초 지났습니다. 네.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자, 수요가 지탱이 되는 상황이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자, 그럼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연준에 대한 행보는요, 좀 더 확대로 들어가서 이 파랑선을 내려오는 효과를 가지겠죠. 잠시만요. 기간을 좀 늘려봅시다. 자, 이 파랑선을 하락시키는 효과로 가겠죠. 자, 이 파랑선 하락이 뭐예요? 오늘 시작했을 때 앵커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파랑선이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지금 중요한 게 최종금리 형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형태로 국채를 사들이는 연준에 대한 과정은요, 증시의 엄청난 이슈입니다. 증시 엄청난 이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다음 주에 있을 페드가 25bp 올리냐 50bp 올리냐 이게 아니에요. 거기 집중해버리면요,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이거 지금 연준이 사고에 있어서 국채금리 내려가고 있는 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행보가. 근데 이거는 인지를 못해요. 이게 뭔 상관이야? 연준이 은행 하나 살리나 보네. 그게 단순히 아니라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불어넣고 있는 과정 중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이 활동을 딱 펼치자마자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앞으로 연준이 돈을 얼마나 이 은행을 하나 살리겠다고 국채를 얼마나 계속적으로 사들일까라는 그 과정이 증시를 움직일 거예요. 포커스 제대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매수를 많이 시장이 차트 한 번 더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예.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시장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동성이 무서운 거예요. 유동성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거품이 더 생기겠구나. 한 차례 더. 그 기간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이렇게 미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시장 매매 전략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오늘 방송 이후에도 매매 전략 잡아가고 오늘 시황에 대한 교육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오늘 중요한 시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뉴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죠. 어쨌든 다음 주에 FOMC가 뭐 25bp를 인상하냐, 금리 동결이냐, 50bp 인상이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반대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그걸 넘어서 앞으로 우리 시장 뭐 거품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네. 시장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네. 예, 그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상승합니다. 올라가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된 상승이면 어떡하죠? 뭐 어쨌든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거짓이라 하더라도 뭐 건강한 상승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시장이 상승하면 그 분위기는 쫓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래야지 트레이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낱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일 뿐이잖아요.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밀린단 말이죠. 시장이 보고 있는 사인은 어쨌든 제가 최종 금리가 거의 가이드가 나오면 시장이 상승할 겁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포커스가 사실 최종 금리보다는 연준이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린 상황이라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6%대를 지향하면 다음 주에 25bp를 인상하겠죠. FOMC가. 그러면 이제 5%대 금리가 나오고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0.25부터 올라온 과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바지인데 이 과정 안에서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최종 금리를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게 중요할까라고 논의를 한다면 전 사들이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연준은 지금 분위기는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스탠스는 금리 인상을 포기 안 하는 분위기로 굉장히 가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연준은 완고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금리 인상하자. 은행은 내가 구제해 줄게. 달러 찍어서. 금리 인상은 물가는 잡을 거야. 근데 은행도 구해야 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굉장히 독이죠. 예. 근데 금리 인상은 포기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번 달 FOMC, 3월 FOMC는 무슨 회의일까요? 시청자분들. 다른 FOMC랑 뭐가 다르죠? 알고 있어야죠. 그죠?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점도표. 자, 그러면 점도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네요. 자, 연준 위원들이 향후 어떻게 금리를 자기는 바라보고 있냐를 하나씩 투표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3, 6, 9, 12월. 근데 이번 3월은 점도표 발표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록이 얘기했던 어떤 금리에 대한 힌트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킬 겁니다. 이번 페드웨이는 여러분들. 근데 대다수에 대한 부분이 롱텀으로 금리 인하를 피봇 형태는 만들지 않고 금리 인상을 5%대 후반으로 위치를 굉장히 잡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 대한 지금 상승 이슈는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을 6%대로 잡냐, 5.5%로 잡냐, 5.25%로 잡냐 이것보다는 지금 채권을 언제까지 연준이 사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평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노란톡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이거예요. 사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지금 분위기를 좀 측정하려고 많이 놓였어요. 자, 지금 일단은 금리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연준이 채권을 사들였다는 건 배제를 하자고요. 예, 금리만, 최종 금리. 자, 만약에 이번에 SVB 사태가 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최종 금리를 5.25%로 발동했다는 가정치가 열리게 된다면 시장은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상승해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잡아버린다면 저는 여기 신세계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현금화하세요. 올 현금화하시고 그냥 무조건 지켜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라고 저는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짬처리 됐죠. 짬처리. 예, 짬처리가 됐어요. 네. 예,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건 썰이었죠.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네. 잦아들었다. 네. 뭐 흔히 짬처리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될 거고 지금 근데 6%대 금리 인상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요 정말 모두가 좀 지치는 코스로 갈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빅쇼트에 대한 예상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될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추후 완전한 추후 일정으로 잡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죠. 예, 지금은 이 분위기로. 사실 저는 5.25가 나오길 원했어요. 사실 5.25가. 왜냐하면 최종금리도 하고 시장의 상승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어떤 쇼트에 대한 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1년 이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빅쇼트가 올라면 남아있다라고 먼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저는 일단은 현 상황에서 시장 상승을 초래하고 추후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지만 지금 시장 상승의 초래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 연준이 채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시장으로 불어넣은 효과다. 그러면은 최종금리 나중에 또 형태가 6%대에 거의 근접을 했을 때는 시장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요. 자, 일단은 정리만 좀 들어갈게요. 불안정하시죠?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터지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당장은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상승으로 갑니다. 네. 상승으로 가요.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연준이 채권 사잖아요. 그죠? 우리 20년도에 유동성 시장 불어넣었죠. 연준이 채권 사서예요. 달러 찍으니까. 네.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못된 방향이죠. 확실히. 그냥 딜레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리셋해야 되는데 그 리셋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게 가이드가 설정될 거예요. 페드웨이에서 가이드가 확실히 연준 위원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6%대 5.75%에서 6%대 여기가 지금 가이드가 잘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빅쇼트는 일단 잊으세요.
제가 신세계 계속 나오니까 이 과정 자체가 끼미가 보이면 바로 얘기 드릴 거예요. 시장은 바로 지속적으로 좀 더 추가 거품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점도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시장 네. 일봉 차트인데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저점은 나왔다예요. 저점은 나왔다. 저점은 나왔다. 지금 우리가 좀 기반을 잡는 거는 이전에 대한 상승치만큼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연준이 이 정도 상승 랠리를 뿜으려면 시장에 뿌려야 되는 돈이 얼마냐라고 평가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2020년도, 21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작은 액수거든요. 지금 상황은. 자, 연준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연준이 자산 규모가 전주 대비 3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네. 앵커님이. 근데 20년도, 21년도에 연준이 늘어난 자산에 대한 평가는 원화 기준으로 5천조입니다. 5천조. 5천조. 좀 말하기도 조금 너무 큰 숫자죠. 네, 그렇죠. 갖고 싶네요, 5천조. 진짜. 너무 많은 숫자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 어떤 증가액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3천억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원화로 바뀌면 300조 정도 되겠죠. 300조, 200조에서 300조, 350조 이 정도 평가값이 이루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되죠. 네. 이전 대비해 갖고. 그럼 이 정도만 상승한다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분의 1 정도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요. 이 분위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상승은 합니다. 근데 박스피로 랠리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상정할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면 돈 뿌렸겠다. 연준 다시 채권 사고 있겠다. 올라가긴 하는데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해요. 네, 이 기대감은 웬만하면 접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1차 상승의 마무리 지점은 13,400 레벨링. 여기가 제일 이상적이다. 여기까지는 시장 상승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평가를 드린 거예요. 오류는 있으시기 마세요. 오류는. 절대로. 오류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이번 한 주간의 굉장히 특이점은 뭐였냐면 채권 스프레드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네. 보세요, 차트. 이거 화면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밑에. 팍 오르죠. 네. 저점 찍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점 찍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0 위치 이상에 대한 0.5 있죠. 여기 도래하면요, 올 현금화하세요. 0.2 채권 스프레드가 0을 상회하는 순간 저는 현금화라고 좀 먼저 얘기 드릴 거예요. 그것도 얘기 드릴 건데 지금 분위기가 저점 잡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는 시장 상승을 좀 초래할 거다. 이 0을 돌파할 때까지. 이거는 좀 내용이 하드코어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노란톡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시청률 떨어져요. 이거 얘기해버리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이게 이해도가 필요한데 이거 자칫 얘기하면은 시청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앵커님도 화내실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저점을 찍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지켜봐야 될 요소다. 이것까지도 좀 체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좀 가볍진 않죠? 네, 그래도 매주 정말 시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매주 금요일마다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마무리 금요일 오늘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더욱더 간단한
간단하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야 될지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해왕 마스터와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ECB 앞으로 2차례 추가 더 베이비 스텝을 예상한다라는 뉴스였는데요. 네, ECB 최근에 3월 금리 인상에서 50bp 인상했죠. 하지만요, 마스터님, 저는 이 뉴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 2차례 더 베이비 스텝을 인상한다가 아니라 여기 이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향후 최종 금리 수준을 기존보다 과소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ECB는 좀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번에 이 SVB 사태가 터지고 발생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ECB가 50bp 인상하고 이렇게 이 은행 쪽에서 굉장히 위험이 있으니까 이 긴축도 과도하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50bp 인상은 ECB의 50bp 인상은 사실 이제 어떤 이런 서프라이즈 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좀 결정을 짓는데 근데 문제는 ECB가 변수가 많을까? 페드가 변수가 많을까? 연준이 변수, FOMC가 변수가 많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향후 25bp든 50bp든 ECB에 대한 인상은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연준에 대한 행보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긴축은 하잖아요. 긴축은 22도. 그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근데 연준이 하도 급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 요인도 사실 이 부분으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나이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내용을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ECB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시청자분들. 하나만 딱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원달러 때문에 보는 거죠. 원달러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니 해왕님, 원달러는 원화하고 달러만인데 ECB는 왜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환율을 제대로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 페드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ECB 유럽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이. 그건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네. 지금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좋은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말로 해보세요, 좀. 네. 나빠지는 거겠죠. 네,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달러를 찍어낸다는 건.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떨어지겠죠. 네. 둘 다 긴축 행보를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돈 찍어내는 애들은 연준이에요. 그러면은 달러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연준의 행보가 끼칠까, ECB가 찍힐까라는 대답에서는 연준의 행보가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의사록에서 최근에 ECB가 25bp를 앞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이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연준에 대한 달러 인덱스를 찍어내는 그 과정과 앞으로 언제까지라는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세 번째 이슈는요,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25bp 인상해도 상관없어라는 주의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지금 집중할 건 그게 아니라 페드가 채권을 매입하는 양과 규모, 그 기간이 나는 중요해. 이게 시장을 움직일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글로벌 핫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현재 그 ECB의 금리 인상률 자체는 시장의 방향성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더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페드가 연준의 채권을 얼마큼 매수할지 그것에 더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 세 번째 이슈와 연관지어서 보고 싶은데요. 우리 유로 차트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초반에 유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런 이슈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50bp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우리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 여지가 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유로 FX라고 좀 표현을 하죠. FX, 유로 FX라고. 네. 자, 이 두 가지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MACD로. 자, 앞으로 접근에 대한 형태가 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죠. 예, 2번. 자, 음봉과 양봉으로 좀 표현이 되겠죠. 예, 이 양봉에서만 매수 트레이딩 하세요. 아시겠죠? 매수 트레이딩만. 달러 인덱스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는 시기다 보니까 반대 통화인 유로는 상승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음봉이 나왔네요. 예, 접는 분위기죠.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면 양봉에서 대응하셔라. 이런 평가가 좀 내릴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나는 유로화에 대해서 매수를 접근하겠다라는 관점을 먼저 성립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시장에 굉장히 유효할 거예요. 수익성도 잘 나고. 이런 평가로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유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해왕 마스터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황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계속 교육과 매매 전략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하는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다음 주 페드웨이는 일단은 점도표를 집중하세요. 무조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집중하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융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제 금융을 접근했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실수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금융은 정답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변화가 빨라요. 금융을 읽는 속도를 빠르게 익히셔야 돼요. 변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굉장하게. 변화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들어갔어요. 이 변화에 익숙해지세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변화에 익숙해질 자신이 없어. 네,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같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변화에 익숙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해양 마스터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